안녕하십니까. 개미무맹입니다. 요즘 시장이 아주, 스펙타클하게 막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요즘 시장이 좀 이상해요. 너무 좀 많이 이상합니다. 네. 왜 이러지? 그래서 오늘 그런 이제 좀 거시적 경제 얘기와 더불어서 또 계속해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분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 CPI가 이제 발표를 했죠. 예, 6.0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종전에 이제 저번 달에 전월 대비해서 이제 6.4% 물가 상승률이 있었는데 2월 달에 이번에는 6%입니다. 6%. 좀 많이 떨어졌죠. 제법 떨어졌죠. 근데 제가 계속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5%대를 수렴하면 할수록 더 물가는 내려가는 폭이 굉장히 작을 것이다. 내려가는 폭이 아니라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폭이 굉장히 이제 좀 스티키하게 안 떨어지게 될 것이다. 떨어지긴 떨어지되, 예, 팍팍팍팍 안 떨어진다 이거죠. 예, 빨리빨리 안 떨어지고 천천히 떨어질 거다. 예. 오히려 너무 천천히 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또 저번 달 대비 소폭 혹은 소폭 오르거나 동결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 이제 제가 저번 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미국 이제 SVB 은행 파산을 이제 조기 이제 진압을 했어요. 미국 정부에서 조기 진압을 했는데, 그 조기 진압의 방법이 너무도 뭐라 하죠? 법에도 맞지 않고 불법적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뭐 물론 정부 관계자가 했기 때문에 뭔가 그 법을 피해서만 혹은 뭔가 다른 어떤 자기가 발표를 했을 때는 불법이지만 그 이후에 여러 조치들과 정부 관계자들끼리 뭔가 으쌰으쌰 하면은 또 합법화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겠죠. 예. 하지만 어쨌든 분명히 미국은 선진국의 어떤 금융 시스템을 가진 나라고, 그 금융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존의 어떤 제도가 다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파산에 대비해서, 예, 이런 은행의 파산을 대비해가지고, 어떠한 장치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미국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해져 있는 그 법의 한도, 예, 금자 보호법에 해당하는 만큼만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자기들이 무슨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직권으로 자기들이 모든 그, 그 예금자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한도액을 넘어서는 예치 금액까지도 자기들이 다 보장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나중에 있잖아요. 다른 은행들도 마찬가지. 미국의 은행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16위 하는 뭐 전체 은행의 수천 개의 은행 중에서 16위 하는 은행도 우리가 듣어보도 못했는데 얼마나 듣어보도 못하는 은행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천 개인데 수천 개의 16위도 우리는 모르는 은행인데 그 은행들이 다 파산할 때마다 다 해줄 거냐 이거죠. 왜? 형평성에 문제가 있잖아요. 왜 SBB만 해주고 왜 우리는 왜 안 해주는데 할 말이 없잖아. 근데 그걸 또 다 해줘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런 법과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들이 다 무색해지잖아요. 이게 왜 만들어 놨어? 또 은행들은 또 방망경영을 하겠죠. 이제 해저드라고 하죠. 도덕적 해이를 일으켜서 어차피 저기서 정부에서 다 예금자 보호를 다 해줄 거니까 예금자들의 예치 금액을 마음대로 우리 투자하자. 막 투자하자. 왜? 쟤들이 다 막아준다잖아. 이런 사태가 이제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심각했다라고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하고 급했고 똥줄 탔으면 이런 법을 넘어서고 월권 행위까지 하면서 나중에 그런 형평성 문제까지 다 일어날 것도 생각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를 취했냐 이거예요. 굉장히 직관적이고 마치 제네 옐런과 파월과 예? 바이든이 마치 신이라도 된 것처럼 자기들 멋대로
예금자 보호법의 그 한도를 넘어가는 금액까지도 우리 다 보호를 해주겠다. 이런 발언을 했겠냐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개미로서 정말 그 안에 있는 그 디테일은 알 수 없지만 굉장히 저는 오히려 불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융 그 시스템에 대한, 미국의 그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리만 브라더스 사태를 겪으면서 자기들이 그 자기들의 그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뭔가 보완을 하고 이러니라. 그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했을 거란 얘기죠. 그런 얘기도 자기들이 했고, 종전과 다르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터진 거예요. 또 한간에 어떤 전문가들은 이런 말을 해요.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SBB 은행이 뭐, 이렇게 부실한 데다가 뭐 투자를 해서, 그 원금이 회수가 안 돼가지고 뭐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 가장 안전하다는 미국 국채에 투자를 해가지고, 근데 고객이 돈을 인출을 요구했는데, 그 인출해 줄 돈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국채가 지금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오른다는 말은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국채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지금 금리가 많이 오른 상태니까 자기들이 국채에다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투자를 했는데, 당연히 아직 그걸 이제 손실을 확정짓지는 않았지만 파는 순간 손실이 확정이 되겠죠. 예, 팔기 전에는 평가액이라고 하잖아요. 평가액. 현재 매달 며칠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얼마를 손실 본 상황이다. 이렇게. 손실 확정은 아니지만 고객이 돈을 요구하는데 줄 돈이 없으니까 국채를 손해를 보면서까지도 팔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 국채를 팔면서 손실 확정이 돼버리잖아요. 그것이 발단이 돼가지고 뭐 무디스에서 뭐 신용 등급을 조정을 하고 뭐 이게 또 이 루머가 아니죠. 이 사실이 퍼지면서 또 막 너도나도 뭐 불안하니까 신용 등급이 내려간다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늦어요. 둔해요, 약간. 둔하다 보니까 솔직히 좀 뭐 마트 옛날에 저기 코로나 때도 마트 무슨 뭐 사재기 같은 게 이런 것도 조금 덜하고 다른 나라보다 좀 덜하고 이런 뱅크런 같은 것도 꽤 덜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뱅크런 하러 갈 때 되면은 이미 은행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뱅크런 뭐 인출할 거라고 사람들 줄 수 있어도 줄 게 없어요, 은행에 이미 시민들이 알았을 때는 시민들이 알고 은행에 줄을 서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있는 자들, 예? 높은 사람들, 저그들끼리 다 돈 헤쳐먹고 빼먹을 거 빼먹고 빼돌릴 거 빼돌리고 이미 빈 껍데기인 은행이에요. 근데 어쨌든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징조만 보여도 움직인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빨리 아마 파월하고 제넷 옐런하고 바이든이 빨리빨리 주말 사이에 움직여서 월요일에 어떤 폭락 사태를 좀 막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우리가 돈을 요구할 때 물론 그 SBB 은행이 일반 소비자들 금융 소비자들이 아니라 이제 법인격 벤처 기업이나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을 상대로 하는 이제 그런 금융사인데 어쨌든 뭐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총량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한 금융 소비자가 예치하는 금액 수준은 다를 수 있겠지만 금융 소비자 수가 다르겠죠. 예, 일반 소비자들을 상대하는 은행들은 하나하나의 소비자들의 예치 금액은 작을 수 있지만 다수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은 이제 금융 소비자들이 있을 거고 여기는 SBB 같은 경우에는 한 소비자의 어떤 예치 금액이 클 수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일반 소비자들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클 수 있지만 수가 작겠죠. 예. 어찌됐든 간에 그 인출을 내가 맡겨놨던 돈 내가 찾아 쓰려고 하는데 그 돈이 없어서 국채를 팔았다. 이게 부실한 거지. 이게 부실하지 않다고 떠드는 우리나라 경제 전문가들이 뇌에 뭐가 든 거예요? 안전한
이 은행이 뭔가 뭐 부실한 데 투자를 안 했고, 뭐 안전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미국 국채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은행은 부실한 게 아닌데, 뭐 이래저래 좀 안 들려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됐다. 파산하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얘들은. 그러니까 뭔가 우리나라 투자자들한테 너무 크게 확대해서 가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경제 전문가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좀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그런 금융사인 거예요. 미국이 폭락하면 우리나라는 뭐 건재하겠습니까? 같이 폭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이 경제 전문가들이랍시고 이 증권사 소속 애널리스트들이나 이런 인간들이 그 미국의 SBB 은행이 원래 부실하지 않다. 얘는 장난치다가 그렇게 된 게 아니다. 안전한 데 투자를 했는데 뭐 상황이 이래 돼서 이래 된 거다. 그리고 이게 뭐 이렇게 영향이 크게 뭐 확대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떠들고 나서 지금 자기들 증권사의 포트폴리오를 다 정리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조용하게 진짜 계속 지금 정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자기들은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해놓고 언론에 나와가지고 우리 일반 시민들, 일반 개인 투자자, 이런 사람들을 향해가지고 아무 일도 아니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놓고 뒤에 가가지고는 지금 저 증권사는 지금 난리 난 거예요. 제 생각에 분명히 그럴 거예요. 자기들은 살아남는 거라. 자기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를 희생양으로 삼는 거예요. 물론 뇌피셜입니다. 물론 저의 뇌피셜이에요. 왜냐면 그 자체가 부실하지 않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 말이 너무 웃긴 거예요. 고객이 인출을 요구할 때 돈을 줘야죠. 은행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지급 준비율이나 이런 걸 높여놔야죠. 자기들이 어쨌든 그런 걸 해놔야 돼요. 고객들이 자기들한테 돈을 얼마를 맡겼든, 조금은 뭐 10원짜리 하나 맡겼든, 예? 뭐 1000억을 뭐 5조를 맡겼든, 뭘 맡겼든 간에, 내가 예치한 돈, 내가 맡겨놨던 돈, 내가 찾겠다 하면은 즉시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들이 그런 거 준비를 늘 해놔야 되는 게 은행이에요. 근데 그게 줄 돈이 없어가지고, 국채를 팔아 돈을 주려고 그렇게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부실한 거예요. 그게 은행이 부실한 건데, 그거를 우리나라 경기 전문가들이 부실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무슨 말장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시작이에요. 어찌 보면. 표면적으로 지금 드러난 거예요, 지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위기에 대응해서 이번에 이제 미국 연준에서 뭐 동결이다. 0.25를 올릴 것이다. 또 한간에는 어떤 또 소수지만 인하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오고 있어요. 아직 물가 안 잡혔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이때 이거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가는 계속 오르면서, 금리를 낮췄다. 너무 이 지금 금융 위기 상태고, 완전히 폭발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서 금리를 인하를 해버렸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 물가는 계속 오르고 경기는 개바닥 쳐버리는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직장을 잃고 급여가 깎이고 일자리를 못 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매일매일 사 먹어야 되는 식료품이나 뭐 기름값이나 모든 재화들의 가격이 다 올라가는 거야. 살 수 있습니까? 물론 숨 쉬고 살 수는 있겠죠. 내 말은 사람답게 살 수 있냐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미국 연준도 결국에는 사람이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정치적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뭐 만들어 놨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구조지만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 사람들끼리 밑에서 물밑 대화를 또 오고 가면 영향이 없다고 완전히 배제시킬 수는 없는 거거든요. 모든 일은 다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라면 자기가 선거에서 유리하기 위해서, 정부, 여당, 이런 게 이제 유리하기 위해서 그릇된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장의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언론에서 지금 얘기하듯이 안정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심각합니다. 아주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일단은 지금, 막고 보는 거예요. 일단은 이 사태를 SBB은행 파산, 예? 이 은행 파산의 문제를 일단은 일파만파 퍼지기 전에 일단은 주먹구구식으로 그리고 자기의 월권을 해서라도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직관적으로 아주 직접적으로 그냥 한도를 넘어서는 금액까지도 다 보호해 주겠다라고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해가면서 이거를 막 진짜 급하게 막아 놓은 거예요. 왜? 이게 터지면 왜? 이거 걷잡을 수가 없으니까. 왜냐면 SBB 은행이 이 정도면 다른 은행들도 크게 조금은 은행마다 뭐 투자 포션이 좀 다르고 뭐 할 수는 있지만 크게 다르지 않다니.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뱅크런이라는 거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은행도 뱅크런 하면은 절대 이거를 못 이겨냅니다. 모든 은행들은. 모든 은행들이 돈을 그렇게 재어 놓지 않아요. 자기들이 만약에 여기저기서 만약에 100억이라는 돈을 자기들이 예치를 받았다. 그러면은 이 100억이라는 돈 중에서 왜냐면 그 예치한 고객들이 돈을 빼고 들어오고 이렇게 계속 할 거 아닙니까? 은행에서 언제든지 지급을 할 수 있는 그 금액의 규모를 100%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보통 이제 지급 준비율 이래 해가지고 얼마나 너희들이 지급을 해줄 수 있느냐. 보통 이제 이게 이게 좀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바젤 3니 뭐니 해가지고 어쨌든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로는 그 이후로는 좀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해놓긴 해놓지만 완전한 강제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마저도 그렇게 국제 어떤 표준에 맞게 해놓는다 하더라도 죄송합니다. 해놓는다 하더라도 이 시에 많은 고객들이 인출을 요구를 하게 되면은 그거 감당할 수 있는 은행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거를 어찌 보면 간접적으로 시인을 한 거예요. 은행이 멀쩡한 상황에서도 지급이 안 되는데, 뱅크런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번 이 SBB 사태로 다른 은행들까지도 고객들이 막 인출 사태가 일어나면은 그 은행들도 SBB 은행만큼 뭔가 상황이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좋지도 않다 이거죠. 왜냐면 그 은행도 똑같이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고 다른 주식에도 투자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채를 또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다 비슷한 상황이란 얘기예요. 좀 더 가지고 어느 부분에서 더 가지고 있고 덜 가지고 있고 이런 비중의 문제지 비슷한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안 그래도 은행이 멀쩡한 상황에서도 뱅크런이 일어나면은 감당이 안 되는데 원래 은행이라는 곳이 그래요. 그런데 지금 SBB와 별반 다르지 않는 크게 다르지 않는 상황에 대부분의 은행이 놓여져 있는데 뱅크런이 SBB 사태로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른 은행에도 뱅크런이 일어난다. 미국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극약 처방을 아주 단시간에 딱 내가지고 이거를 딱 막아버린 거예요. 일단은 막아놓고 고민하자 이거예요. 막아놓고 나중에 다른 은행들도 우리도 이래달라 저래달라 그거는 나중에 문제고 지금 당장 이거부터 막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절대로 전문가들이 괜찮다 바이든도 괜찮다 다 괜찮다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바이든이든 세상에 어느 대통령이 야 국민들아 너 지금 삐됐다 지읒 이응지읒 할 때 지읒 너것도 지금 시읒 됐다 어쩌건데
이렇게 말할 대통령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국민들 안심시키고 안정시키고 혼란을 막기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미국은 튼튼하다. 미국 경제는 좋다. 금융 시스템은 제일 선진국에 그걸 했기 때문에 제일 선진화된 금융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안정시키는 거예요. 예? 정부는 모든 사태에 그런 거 모든 만반의 대비가 다 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하는 게 금융이라는 것은 전 세계가 연결이 돼 있어요. 지금 뭐 세계화라는 게 끝났다.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세계화는 물 건너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도 그건 어디까지나 옛날과 같은 세계화가 끝났다는 거지. 예? 우리 무역 안 할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이제 재화 안 들여옵니까? 수출도 안 하고 수입도 안 합니까? 예? 수입 수출할 때 돈으로 안 주고 물물 교환합니까? 안 하잖아요. 금융이라는 것은 전 세계가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미국이라도 일개 대통령이 일개 한 나라의 사람이 이거를 이 금융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그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게 그래도 가능할지도 몰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 미국인데 그 미국에 있는 16위 100개 중에 16위도 아니고 수천 개 2000개인가 5000개의 은행이 있는데 그 수천 개의 은행 중에서 16위 하는 은행이 파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태를 절대로 가벼이 여기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대비를 해라. 예? 우리나라에도 예금제보호법이 있지만 예? 은행당 5천만 원 그리고 모든 은행은 아니다. 예? 그러니까 내 유동성 자산들이 어떻게 지금 분배돼 있고 그거를 에이 설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터졌을 때는 이미 늦었잖아요. 터졌을 때 은행 가서 문 두드리고 전화해 담당자한테 전화하고 이미 끝난 게임이에요. 이미 돈 다 날린다고 생각하시면 그 한도액 넘어가는 것들은 다 날린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몰라 또 지금 정부에서 미친 척하고 미국처럼 우리 다 해줄게 이러면 땡큐고 나중에 국가 재정이 어떻게 되고 이걸 차치하더라도 일단 당장 내 돈을 예금자 보호법 한도를 넘어가는 내 돈마저도 다 준다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일단 땡큐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잖아요.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부터 대비를 하시라는 얘기. 자, 이런 이제 거시경제 환경을 우리가 언론에서 떠드는 대로 믿는 것은 정말 좀 우매한 거예요. 국민들은 똑똑하고 위대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만 조종하고 조장할 수 있는 것이 언론의 힘이에요. 근데 우리가 걔들이 언론에서 떠드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방향인 거예요. 언론에서 떠드는 대로 다 믿어야 될 것 같으면 언론에서 자기들이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뭔가를 비판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근데 그 기사 내용 잘 안 읽어요. 요즘 사람들 기사 내용 잘 안 읽고 그냥 제목만 봐요. 자극적인 제목 달아버리고 안에 기사 내용을 잘 읽어보면 아무 내용도 없어요. 증명되는 것도 없고 그 은는이가 하나 을를 이 조사 하나에도 말이 확확 바뀌는 게 우리나라 말입니다. 그 내부자들 영화 내부자들에서도 나오잖아요. 기자님 죄송한데 글자 몇 개만 바꿉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뭐 했다를 뭐뭐 한 것으로 보인다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했다라는 것은 어떤 사실이고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고 무엇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은 추측이고 그냥 자기 사견인 거예요. 사실이 아니에요. 이런 말장난. 하지만 국민들은 기사를 끝까지 세세하게 글자 토시 하나까지 읽지 않는다니. 언론이 우리 국민들의 머릿속을 조종할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지금 이 경제 전문가들이랍시고 나와가지고 떠드는 거. 예?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물론
저명하신 경제학자분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 뭐 유튜버 언론이나 아니면 그냥 진짜 공영방송에서 나오는 이 전문가들 뭐 자기들이 경제 전문가랍시고 나와가지고 떠드는 인간들 보면은 대부분이 전문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증권사에서 일한다고 무조건 전문가 아니에요. 반드시 그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일반인들보다는 그래도 경제 용어를 좀 더 알고 국채 가격이 오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예? 금리가 뭐 이렇게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뭐 이런 거는 더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은 뭐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증권사 사람 아니어도 그냥 조금만 그냥 관심 가지고 있으면 다 알게 되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기본적인 지식들이 아니라 전망이에요, 전망. 어떤 사태를, 어떤 사건을, 어떤 사실을 보고 자기가 분석해서 전망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제가 자꾸 우리나라 까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이게 빈약합니다. 경제학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맹신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조건적인 불신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맹신하지 말고 스스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사고를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걸러들으라는 얘기겠죠. 그런 얘기죠. 아무튼 지금 저는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지나고 나면요. 이게 1년 뒤에 뭔가 또 다른 게 터진다. 6개월 뒤에 터진다. 1년 뒤에 터진다. 2년 뒤에 터진다 할 때 감이 안 오잖아. 1년 뒤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1년 뒤에 터졌을 때는 SBB 은행의 영향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월이 5년 이상, 10년 이상 지났을 때, 23년도 3월에 SBB 파산 사태가 일어났는데, 다음 해인, 24년도, 3월에, 무슨 증권사가, 파산했다. 징조가 있었다, 1년 전에. 불과 1년 전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10년이 지나서 그때를 바라보면 1년이라는 세월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왜 저때 이렇게 미국 정부에서 알았는데 왜 이거를 뭐 이렇게 저렇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그러니까 우리가 6개월 뒤에 터질지, 3개월 뒤에 터질지, 1년 뒤에 터질지, 2년 뒤에 터질지 모르겠지만 대비해 제가 계속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비해서 나쁠 거. 그냥 대비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은 내가 이만큼 얻었을 텐데 괜히 대비를 하는 바람에 얻을 이득을 못 얻었다. 그래서 나는 손실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멍청한 거예요.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투자를 하실 때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시경제 환경 절대 맹신해서도 그렇다고 불신해서도 안 돼요. 합리적으로 우리가 사고를 하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종목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밤에 이제 CPI가 6%, 6.0%죠. 6%를 딱 발표를 하면서 지금 이제 인플레가 확실히 둔화되고 있다라는 그 의견에 조금 더 뭔가 무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게 나왔어요 지금. 그러면서 어제 좀 장이 좋았죠. 예. 따라서 우리 지금 시장도 그 영향을 받고 있고, 미국 연준이 이번 달에 뭐 금리를 이제 적어도 빅스텝은 물 건너갔다. 빅스텝은 못할 것이다. 오히려 0.25나 동결을 할 수도 있다. 뭐 인하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완전 소수지만, 예. 하면 사실 동결 아니면 0.25인데 이제 저는 그래요. 지금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거든요. 요때 제가 봤을 때는 요거 한번 잘못 잡으면 제가 봤을 때는 저번에 파월이 실기를 한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0.5를 해야 되는데 0.25 우리나라는 동결을 했죠. 저는 파월 아저씨가
또 실기를 한 것이 아닌가. 이번에 말고, 저번에. 왜 저는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자꾸, 좀 이제 단기간에 급격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뭘 이렇게 지켜봐야 된다. 금리 효과가, 발생하는 게 6개월에서 1년 뒤니까 이제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이창용 총재도 하고, 뭐 미국 파월도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겠죠. 근데 제가 드릴 것은 6%대는요, 그런 고민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너무 이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고민은 5%대를 수렴하고 난 뒤에 해도 늦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5%대 말이 5%대지, 5% 후반대도 여전히 굉장히 높은 물가 수준입니다. 미국 파월 아저씨가 과거에 그 물가를 일시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때 잡았으면 지금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이번에 저는 이미 실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실기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두 번째 실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 왜냐면 사람이 한 번은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근데 두 번이나 실수했다는 느낌이 저는 들어요. 저는 이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물가가 이제 더 안 잡힐 것이다. 갈수록 안 잡힐 것이다. 아니,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파월 아저씨가 얘기하는 2% 웃기지만, 3%대도 3%대 진입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고삐를, 이게 느슨하게 해서는 안 돼요. 지금 꽉 쪼아야 됩니다. 자꾸 뭐, 은행이고 어쩌고저쩌고 자꾸 그런 도덕적 해이, 방망경영 이런 걸 하게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관리 잘못했고 너희들이 그 수요 예측이나 뭐 이런 거 기업들이 너희들이 그걸 해서 그걸 대비를 해야지, 스스로 대비해야지. 내가 자기들이 사고 친 걸 정부가 틀어막고, 정부가 틀어막는다는 말이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결국에는 국민들이 그걸 다 감당을 해야 됩니다. 예? 뭐 파월 아저씨 자기들 뭐 지돈으로 막습니까? 자기가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예? 물론 기축통화국이긴 해요. 기축통화국이긴 해도, 그렇다 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금융인 거예요. 그에 대해 후폭풍은 똑같아요. 미국 그냥 일반 시민들이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물가를,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물가를 먼저 잡아야 돼요. 물가를 잡고 나서 부양해도 늦지 않아요. 물론 그 과정에서 파산하는 기업들이 있겠죠. 왜 파산하겠어요? 건실한데 파산한다는 말은 그건 말장난이에요. 뭐 건실한데 왜 파산해요? 파산을 했다는 것 자체가 부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런 말 있죠. 흑자 파산한다. 흑자다, 뭐다, 이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거는 그냥, 예? 아직 우리 이번에 부동산 같은 경우에, 예? PF 대출 그거 터지면서 우량한 대기업 건설사가, 예? 파산 위기에 놓이고 이러잖아요. 롯데도 그랬고, 예? 이런 일이 왜 발생하느냐? 여기는 지금 흑자다. 롯데건설, 롯데는 흑자 기업이고 대기업이고 이런데, 이번에 이게 뭐 어쩌고 저쩌고 자금이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갑자기 막 이래 됐다. 그게 부실한 거예요. 시장을 내다보지 않고 밑도 끝도 없이 무리하게 공사 진행하다가 터진 거예요. 공사는 끝나지 않았는데, 공사는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는데, 뭐 자금 경색이 오고, 뭘 상환을 해야 되는데, 뭐 상환을 할 돈이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무슨, 둔촌 주공 사태도 있었고, 예? 레고 뭐 랜드 뭐 이런 사건도 있었고, 그 여파로 인해 가지고, 예? 뭐 옛날에 뭐 또 저기 어디고, 어디 저기 다른 또 증권사에서도 똑같이, 보험사죠, 보험사에서 뭐 그런 사건도 있었고, 늘 관행대로 해오던 것들인데 관행대로 안 한 거예요. 원래 그걸 관행대로, 원래는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되는데, 원래 관행대로라면 원래 갚아야 되는데 안 갚고 연장한 거예요.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원래 그쪽 보험사 쪽에서는 그게 원래, 그게 관행이 갚는 게 원래 법적으로는 연장할 수 있다 하죠. 연장을 요구하면 연장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그게 원래 간행적으로는 다 갚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갚았다는 말이 원래 간행대로 다 갚아왔는데 그걸 안 갚았다는 말은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꾸 말장난치고 국민들 그거를 자꾸 호도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복귀시키 사실을 자꾸만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만 우리가 생각하게끔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지금 파월이 해야 될 일은 딴 거 없어요. 물가부터 때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망하든 말든 그거는 망하는 거는 보세요. 아무리 때려잡아도 안 망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건실한 거예요. 만약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존의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해 나가는 과정에서 예? 픽픽픽픽 누가 쓰러지는 거야. 다 쓰러지냐는 거예요. 다 쓰러지냐 이거죠. 이 세상의 모든 기업들이 다 나냐. 아니란 얘기예요. 그 기업들은 왜 안 자빠지겠어? 다른 기업들 자빠지는데. 안 자빠지는 기업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건실한 거예요. 자기들이 가까운 미래에 어떤 이렇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SBB 사태가 터졌다는데도 증시가 좋아. 이게 뭐야, 이거? 제가 아무리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증시를 좋게 되면은, 우리 투자자들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지금. 저래 놓고, 지금 뒤에 증권사들은 다 지금 저거들 안에서 지금, 우리를 방패 삼아서 자기들은 그 위기를 대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이게 오래 안 간다는 얘기예요. 일시적으로는 우리 눈을 가릴 수 있어. 증시를 이렇게 오르게 빨간불 들어오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뒤에서 쫙 도망갈 준비. 아니면은 부실한 거 뭔가 정리를 하고 막, 와, 이건 도저히 우리가 정리해가 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 다 빼돌리는 거야. 빼돌릴 거 빼돌리고 빼먹을 거 빼먹고 빈 껍데기로 만드는 과정. 터지더라도 자기 사유재산은 지키고 모든 거는 그 증권사 고객들이 다 이제 온팡 뒤집어 쓰는 거죠. 책임은 아무도 안 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라. 절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특히 눈에 보이는데 달콤한 거 조심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말이 안 되잖아. 아유, 이거는 우리가 그냥 상식 가지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상식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이 세상 일은 굉장히 명료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 터지면서 돈을 막 풀었잖아. 금리 말도 안 되는 금리까지 낮춰가지고 돈을 마구마구 풀었잖아. 그때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명료하잖아. 돈을 뭐 미친 진짜 뭐 또라이 뭐 정신병자처럼 돈을 풀어 제끼는데 자산 가격이 어떻게 안 오를 수가 있나 이가. 그때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돈 안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물가가 폭등하고 물가가 여전히 고점에서 내려왔다 하더라도 여전히 굉장히 높고 계속해서 QT도 진행하고 금리만 지금 올리는 것이 아니라 QT도 지금 백그라운드에서 계속해서 QT를 하고 있어요. 예? 양적 긴축. 돈을 그냥 강제적으로 돈을 빨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시중에 있는 돈을 연준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시장에 내다 팔고 그 내다 판 돈만큼 빨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양적 긴축과 금리 인상이 동시에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자산 규모가 안 줄어들고 어떻게 증시가 폭락을 안 할 수가 있냐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미국의 은행이 파산을 했고 여전히 지금 전쟁은 아직 하고 있고 원자재 그 가격도 아직 여전히 수급에 문제가 있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된 것이 지금 없다 이거죠. 물론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 가지고 뭐 순간순간적인 우리가 등락폭은 있을 수 있지만 물론 저도 이 하락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제가 어디서 기어 들어가 가지고 이 하락장을 지금 온몸으로 처맞고 있는지는 저도 물론 지금 이 하락장을 온몸으로 맞고 있어요. 하지만 저 위에 고점부터 저는 맞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왕창 풀 때 저는 돈을 벌었고 그 고점에서 팔고
그 고점에서 왕창 떨어졌을 때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들어온 시점부터도 더 떨어진 거지. 다만 분할 매수 장기 투자기 때문에 데미지가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산은 우리가 잘 보여야 돼요. 자꾸 뭔가 우리 앞에서 뭔가 자꾸만 상황이 아닌데 은행이 파산했는데 기업이 부도가 나고 은행이 파산하고 이런 상황에서 와 좋다 좋다 오히려 은행 파산한 게 더 좋다. 금리를 많이 안 올릴 거야. 그래서 증시 폭등.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말이 되는 논리냐? 이거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다시 우리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돌아온다면 지금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매출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나고 있어요. 계속 돈 까먹고 있어요. 계속 돈 까먹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제가 이것이 터지면, 거시경제가 터지면요. 이거는 아무리 내가 투자한 종목이고 뭘 해도 그 어떤 개별 종목도 이걸 이겨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 몰라 그 로직스가 나는 해외 투자 유치를 했다 455억 그래? 누가? 옥타바 펀드야. 예. 솔직히 이놈 돈이든 저놈 돈이든 돈은 돈이니까. 예. 옥타바 펀드면은 이번에 우리가 지금 제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이제 세력들이 들어왔을 것이라고 판단하게 되는 그런 특수관계인 대주주 중에서 그 비중을 근데 다 팔지는 않고 조금 팔았다 이거예요. 10% 중에서 3%만 정리를 했다. 예? 그냥 여기서 발 뺄 거면 다 팔지. 예? 다 발을 빼지. 3%만 팔고 7% 남겨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근거를 가지고 제가 세력이 들어올 확률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이제 옥타바 펀드가 거의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그룹과 거의 막 함께하는 이 초창기부터 함께하는 이제 물주죠, 물주. 어찌 보면. 예. 어쨌든 얘들이 또 수혜를 해줬다는 얘기예요. 긍정적인 요인이죠, 당연히. 긍정적입니다. 예. 이건 긍정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망할 기업에 뻔히 망해가는 기업인데 수혜를 할 수는 없지. 그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물론 450억이란 돈이 크다면 크고 작으면 작은데 이런 이제 옥타바 펀드 이런 이제 이게 싱가포르에 있는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사모펀드 같은데 어쨌든 돈은 같은 돈이니까 그들한테는 작은 돈일지언정 어쨌든 로직스에게는 굉장히 어떤 시점에 또 중요한 돈을 충분히 그리고 부족하지 않게 이제 수요를 해줬다는 점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그 돈을 까먹고 계속 뭐가 우리가 실현되기 전까지는 계속 까먹을 거란 얘기. 그러면 뭐 팔아란 얘기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여기 11,000원과 9,500원 횡보하다가 슈팅. 그리고 만약에 이 9,500원 하나선 뚫고 내려가면 굉장히 임박했다. 개별 종목이고 큰 비중, 우리 전체 시장에서 큰 비중 없는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기 때문에 충분히 세력들이 들었다 놨다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엄중한 순간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어떤 이 세력들이 이런 거시적 경제의 어떤 분위기를 이용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금 경색이 일어난다 이럴 때 우리가 그냥 저기 기업들만 자금 경색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주식의 이 작전 세력들도 자금 경색이 일어납니다. 똑같이. 얘들도 뭔가 돈 빌려오고 쩐주 구하는 게 쉽지가 않고 쩐주를 구한다 하더라도 많은 수익을 그들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왜냐면 쩐주 입장에서는 그냥 옛날에는 저금리 때는 은행에 넣어놔도 너무 작았잖아요. 이자가. 예? 그러니까 이런데 세력의 작전에 참여해가지고 수익을 얻으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리스크 대비해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여기다 전주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그냥 은행에
예치를 해놔도 나쁘지 않은 수익인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엄중한 시기에 굳이 리스크를 안아가면서 쩐주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세력들 입장에서는 더 많은 수익을 보장을 해주고, 쩐주를 모셔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돈을 굴리는 것이 기업이든 가게든 이런 하다못해 이런 세력들마저도 요즘에는 유동성 확보하는 게 쉽지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지금 계속 시간은 흘러가고 이제 3월 중순이에요. 이제 3월 중순이고 제가 이제 뭐 한 달 반, 원래 한 달 반, 두 달이었는데 지금 한 달 반. 그렇게 봤을 때는 거의 이제 4월 중순, 4월 중순에서 5월 초. 이 정도면은 충분히 이제 가야 되지 않겠나. 거기다가 때마침 지금 뭔가 은행 파산이라는 요런 위기감을 줬지만 또 금세 안정을 했는데 이 위기감을 그대로 위기감으로 이용해가지고 주가를 떨어뜨릴지 아니면 오히려 다시 뭔가 이거를 이제 틀어막고 CPI도 좋고 하는 이런 긍정적인 신호들을 부각시킨 상황에서 그대로 이거를 횡보하다가 슈팅을 줄지 이제는 세력들도 이제는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기들이. 근데 제가 시나리오를 뭐 이거든 저거든 1번 시나리오든 2번 시나리오든 결국에는 슈팅이지 않느냐라고 맞습니다. 슈팅. 왜? 이거는 자연빵주가 아닙니다. 지금 자연빵으로 이 주가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세력이 들어왔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체적인 증시 분위기와 다르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얘네들 마음대로 주포 마음이에요. 근데 이 거시경제도 무시 절대 못 하거든요. 제가 늘 계속 강조를 하지만. 근데 이 거시경제를 얘네들이 어떻게 이용해 처먹을지, 우리 뒤통수를 때릴지, 어쩔지, 뭐, 이거는 얘네들이 판단을 내리겠죠. 하지만 우리가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물량 안 뺏기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이 자리에서 사란 얘기도 아니에요. 섣불리 매수도 하지 마시고 섣불리 매도도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관망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좀 중요하다. 설사 떨어진다 하더라도 계속 물량을 붙들고 계시길 바랍니다. 더한 고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되고 뭐 무슨 대비를 하는데 마음의 대비죠. 마음의 대비예요. 그리고 현금을 확보해 놨다가 만약에 있을 수 있는 이 하단선 이탈에 대해서 우리가 또 저가 매수를 또 하는 거예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일이다. 그래서 그냥 분위기만 보고 눈에 보이는 우리 지금 요즘 증시 분위기만 보고 섣불리 요즘에 무슨 2차전지 핫하죠. 2차전지 이미 미치듯이 올라가고 고평가의 개고평가. 자기가 고평가가 아닐 때 타가지고 아직도 들고 있으면 괜찮아. 하지만 이 고점에서 잘못 샀다가는 또 테슬라권 아직나는 거예요. 고평가라는 이 숫자에서 주는 이거는 명확한 겁니다. 이 폭락 시기를 잡는 것은 누구겠어요? 늘 우리의 뒤통수를 때리는 외인과 기관들입니다. 개인 투자자의 눈을 딱 멀게 하고 귀를 닫게 하고 어느 순간에 딱 때려버리는 거야 아래쪽으로. 근데 이 또 멍청한 또 개미들은 반등할 거야 반등할 거야 하면서 그 주가는 이미 막 거의 막 고점 대비 반토막 마이너스 70%가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야, 주식은 떨어질 때 사는 거야. 떨어질 때 가급적이면 내가 분석을 잘 해가지고 바닥 근처 딱 바닥에 살려고 하면 안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바닥 근처에서 분할 매수를 하는 거야. 절대 주식은 튀어오른 종목은 절대 사면 안 돼요. 아무리 전망이 좋고 미래가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도 절대 주가가 튀어오른 종목은 절대 사면 안 된다. 내가 그래서 안 샀어. 근데 더 튀었어.
또 놓쳤어. 그래도 그냥 아예 보지를 마세요. 이미 그 종목과 자기와는 인연이 없는 거예요.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절대 튀어오는 종목은 사면 안 된다. 달리는 말에 탔다가는 뒤진다 이거예요. 아무튼 지금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로직스도 좋은 어떤 소식은 들렸고,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재무적인 어떤 그냥 긴급 수혈의 의미만 있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상황이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투자 유치라고 좀 그 말이 너무 웃긴 거예요. 난 투자 유치라길래 나는 누가 저래 했는데 옥타바 펀드. 이게 투자 유치가 아니잖아. 예, 물론, 뭐, 투자 유치는 맞긴 맞는데, 내나 같은 편이, 그러니까, 완전히 같은 편은 아니지만, 예? 그래도 관계가 원래부터 있었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좀 좀 해서 약간 기사를 낸 것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절대 나쁜 소식 아니에요. 이랬든 저랬든 간에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그룹에게는 필요한 것은 승인이겠죠. 승인을 받고 약을 이제 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빨리 공장을 돌리고 계속 공장을 왜 딴 거 없어. 로직스는 뭐 그냥 공장을 빵빵빵하게 돌리면 되는 겁니다. 예? 밤낮 없이 막 미친 듯이 막 돌리는 게 중요한 거고,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빨리 승인 받아야 됩니다. 네. 뭐, 근데 물론 뭐 빨리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뭐 빨리 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그 시기가 임박했다. 뭐가 됐든 도가 됐든 그 시기가 이제 임박해 온다. 올해 상반기다. 그리고 지금 이 상반기는 굉장히 거시경제 자체도 혼돈의 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주식장이 될 것이다. 저도 요즘에 분석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예, 제가 영상에서는 제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하고 몇몇 종목들을 제가 다루고 있지만은 다른 종목들도 있잖아요. 투자를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분석하는 게 쉽지 않은 진짜 요즘 시장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 예, 굉장히 어려워요. 그럴수록 그런 이제 좀 줏대 있는, 하지만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막 고집불통 이렇게 내가 산 종목은 무조건 좋아. 내가 판 종목은 무조건 쓰레기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 그리고 언론에서 떠든 얘기 잘 걸러 들으시기를 또 꼭 바랍니다. 예, 절대 고지고대로 다 믿지 말라는 얘기.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예요. 국가에서 해주지 않아요. 언론에서 너희들이 이리 말했잖아. 언론에서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증권 애널리스트들이 책임져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아는데도 그들의 말을 너무 맹신한다 이겁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뒤통수 진짜 시계 한 대 두드려 맞으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거. 방어 자세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한 방 두드려 맞으면은 그 데미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과연 무엇을 내가 대비할 수 있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시라니. 과감하게. 뭐가 됐든. 부동산이든, 지금 대출이 입박이든, B2를 하셨든, 뭐 하셨든 간에,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진짜 데미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상상하는 그 데미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래봤자 이 정도겠지. 그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 여러분들 경험 안 해봤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뭔가를 해서 돈을 왕창 번다는 이런 생각보다 좀 자산을 조금 지키고 리스크를 줄이고 내가 손실을 입더라도 손실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조금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네가 하는 거시경제 잡소리 다 집어치우고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얘기. 알겠습니다. 그런 구독자분들도 계시고 시청자분들도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미 많이 떠들었기 때문에, 자, 얘기하면은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 계속 관망하시고, 매도 하지 마시고, 9,500원 아래로 이탈 시에를 대비해서 좀 현금을 확보해 놨다가 이탈하게 되면은 저가에 매수를 하시고, 횡보 9,500원에서 11,000원 사이 횡보하는 동안에는 일단 매수 하지 마시고 관망해라. 그리고 올해 상반기 중에는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예.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으니까, 뭐 크게 다를 바 없죠. 앞에 거랑. 예. 아무튼, 지금은 이런 개별 종목의 이슈도 물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로직스가 뭐, 수혜를 받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거, 거시경제가 더 큽니다. 그것보다는 거시경제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개별 종목 자기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좀 단도리를 좀 잘 하셔야 되고 자기 그 말고도 현금이 있잖아요. 현금도 뭐 여기저기 또 넣어놔 뭐 계좌마다 또 다르게 또 넣어놨을 수도 있고 적금에 넣어 놓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이런 거를 분배를 잘 하셔갖고 좀 대비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돈이 있어야, 우리가 현금이 있고 돈이 있어야 나중에 위기가 오더라도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위기를 맞을 때 같이 그 위기를 다 온몸으로 다 때려 맞으면 나는 나중에 뭘로 돈 벌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 뭐 유도를 하고 마치고 굉장히 하여튼 요즘에 많이 힘듭니다. 아무튼 예, 좀 끝까지 우리 살아남아야 안 되겠습니다. 예, 끝까지 살아남아서 끝까지 우리가 수익 실현을 대박 수익 실현을 하고 승리해야죠. 예. 아무튼 좀 횡설수설하는 영상이었지만 끝까지 또 시청해 주셔서 항상 또 우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대본 없이 즉흥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늘 조금 횡설수설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늘 저는 우리 똑똑하신 예? 현명하신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이 잘 정리해서 제가 엉망으로 말을 해도 그걸 또 잘 정리해서 잘 알아들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시청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